자, 요번에 그러면 내가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하는가 본인이 그 생기부에 적혀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로운 전쟁이 존재하는가? 사실 전쟁은 편을 갈라서 두 단체가 하는 행위인데 단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인데 사실 모두에게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선이고 남이 악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남에게는 자신이 선이고 또 다른 남이 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쟁이라는 행위는 비인도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군인이 되려고 그래요? 군인은 전쟁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인데 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는데 저는 군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강한 군사력에 이바지해서 전쟁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싶다. 제가 지원 동기서에 적었듯이 저는 군대의 존재 목적이 전쟁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국가 침략 의지를 내비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 휴전 국가인 상황에서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면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도 쉽게 남침을 할 그런 의지를 내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독트린이라고 새로운 통일구상을 발표하셨는데, 취지인즉슨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중요성을 알려서 다양한 매체나 이런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가지고 알려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통일을 하는데 어떤 후원자, 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공세적으로 통일을 좀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를 나타내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러한 인도적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북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 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사상, 자유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해서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통일에 유리한 그런 변화를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해봐도 되겠습니다. 말해봐도 들어보죠. 어떻게 되는가? 사실 북한이 현재 선택하고 있는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라 함은 사회주의 계급에서 노동자들끼리 사회 계급을 철폐하고 노동자들끼리의 삶을 다 같이 이바지해서 다 같이 복제해서 끌어올리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사상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자유주의 민주적의 가치관을 일깨우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북한 내에서도 자유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여럿 있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금 현재의 사회적 체계로 보았을 때는 내부에서 간섭도 굉장히 심하고 또한 내부에서 조직적인 활동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민주적인 사상을 심어준다 해도 내부에서 변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통일을 원하긴 원해요? 본인도? 아니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왜? 사실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로만 보았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독트린 체제로서 평화주의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는 헌법에 적혀 있지만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당장 어렵겠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될 거다. 그냥
지금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조만간에 마무리되겠죠. 통일은 또 우리 문제고.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지현이 학생은 축구하고 배드민턴도 좀 할 줄 아나 봐? 예, 그렇습니다. 잘하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해 진짜? 아니면 생기부상해서 잘하는 거야? 배드민턴 도대 1등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면접하면서 오늘 중에 도대 시대. 얘기한 적 있나? 어디에서? 저기서 왜 공사가 저를 뽑아야 하는지 얘기했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잘했어.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잖아. 예. 근데 잘 살려서 했네. 좋습니다. 혹시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좀 자기가 군인의 길을 가는데 좀 도움을 받았던 아니면 받을 만한 그런 책이 있을까? 저는 플라잉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플라잉이라는 책은 평소에 관심이 없다면 알기 힘든 항공기나 전투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왜 꼬리 날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바람이 부는 상황이나 착륙 시에 흔들리는 기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B-2 폭격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데요. 그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폭격기의 특성상 적에게 들키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에 조용히 가서 폭격 임무를 수행한 뒤에 돌아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날개를 없애는 대신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해서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B-2 폭격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비록 꼬리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서 컴퓨터를 제어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오히려 스텔스 기능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그것의 주 임무 수행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네. 손희연 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공군에 대해서 공군의 어떤 무기 체계나 전투기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기종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직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되거나 면접을 본 이후에라도 찾아볼 의향은 있습니다. 또는 공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알아본 건, 지금까지 알아본 건 뭘 알아봤어요?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의 안보 체제라던가 아니면 공군으로서 현대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군의 현대전에서 어떻게 공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현대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활주로라고 생각합니다. 활주로가 없다면 현대전의 가장 큰 무기인 폭격기나 뭐 전투기 등이 떠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를 지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공군은 일단 활주로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직 이창기가 나오면 안 해도 되겠 활주로 없어도 되겠네. 그래도 일단 현재 모든 기종들이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지켜야 됩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좀 뭐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좋게 보이고 첫째 좋게 보이지만 또 공군 같은 경우는 사실 미케니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기계공학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장비에 대한 관심도 좀 나타낼 필요가 있거든.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그냥 인문사회학적 말들은 그냥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종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나 관심을 보였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대답 참 잘하거든. 너 좀 최 학생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사실 공군이 봤을 때는 대단한 학생이 저 정도 하면 진짜 관심 많이 갖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좋은 점수를 주게 되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저런 식으로 구체적인 관심에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너도 그런 걸 기간이 좀 되잖아. 넌 면접이 언제야? 저 10월 10일, 11일. 너는 시간이 되잖아. 넌 당장 다음 주고. 그러니까 너는 좀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잖아. 그렇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너는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네. 예.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기본적으로 말할 때 차분하게 얘기 잘하거든. 그 다음에 시선도 부드럽게 잘해. 공부를 원하는 학생도야. 네. 육군은 별로, 어? 육군은 저도 눈이 반짝반짝 하길 바라는데 너는 부드러움과 이제 젠틀하면서도 아주 스마트하게 되게 차분하게 잘하는데 그 공군의 이미지는 좀 맞는 것 같아. 좋았어. 잘했네. 오늘 오늘 두 군데 한 거네, 그러면? 근데 이따 한 2시에도 또 2시에 또 한 번 할 거야? 2시에? 그때도 이제, 하면서 외적 자세에 대해서는 안 했네? 외적 자세도 평가받은 게 없죠. 원래 외적 자세가 있고 자기소개가 있는데. 근데 저번에 했어? 4회차가 그게 있거든. 저번에 그 첫 번째로 교수님을 만났을 때가 외적 자세 사실 그때도 외적 자세 좀 얘기했지. 항상 외적 자세는 항상 얘기해. 네가 그럼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면접 과정은 뭐야? 공군에서. 어떤 분야에? 공군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 걱정스러운 거. 지금까지도. 걱정스럽게 딱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없어? 그냥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자고 그랬잖아.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인정하면 되지. 억지로 막 잘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말도 이어가기 어려울 걸 모르는 분에서 아니면 아는 척 하다가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을 걸. 근데 그런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아는 대로 몇 마디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특히 뭘 물어보면 뭐냐면 가치관 관련돼서 물어볼 때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 물어볼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잖아. 되잖아. 하여튼 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되고. 공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 전쟁에서 공군의 역할? 제공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거기 갔는데 그래서 그 파일럿의 이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근데 얘기하면 되지. 근데 저는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탈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민간 항공사로 가는 거? 네. 근데 넌 지금은 원칙적인 얘기만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안 된다고가 아니라 안 갈 겁니다. 안 갈 거지. 이래야지. 그럼 너는 그러니까 저는 안 갈 건데 거기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분들이 뭐 감사한 뭐 이런 거 말하는 그거보다 너의 입장은 지금 입학하는 입장은 사관학교가 뭐 하는 데냐 하면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 거잖아. 그리고 공군 중에서 파일럿가 있는 거고 정비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뽑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지고 군에 크게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하도록 기여하도록 양성된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조정사 양성하고.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왜 민간 항공으로 가겠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 변명의 여지가 뭐가 있어, 거기에? 변명해줄 여지가 뭐가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 공군의 입장에서 그래. 가지 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거야, 가기 어렵게, 앞으로.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 저는 군인 되고 싶은 겁니다. 제 공군 분야에 군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의지를 나타내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민간 항공 가락을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예 가지 말고 민간 항공.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안 간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유도성 질문이 나오면 걸려들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쪽을 주장하는 거지 뭐. 몇 가지 유도성 질문이 있어. 그 공군에 특히 그런 거 많대.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많고 공군에. 또 진성 지원자가 많아 공군에. 그냥 대충 왔다 가는 애들이 아니라 정말 공군에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면접관들이 좀 배짱을 튕기는 거야. 야, 너 소위 봉급 얼마 되는지 알아? 얼마 안 돼. 그럼 뭐하러 너 사관학교 올라오고 그래? 이렇게 질문해. 그런 질문도 있어. 뭐라고 그럴까 너? 저는 돈보다는 영역이 이럴 때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고급 장교로 가면 일반 사회에 비해서 보수가 작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사관생도 생활 힘들어서 지금 중퇴하는 학생들 많은데 그거 알고 몰랐어요? 몰라요?
압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는데 왜 오려고 그래? 남들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럴 건데? 사실 저희 고등학교 선배 중에서도 얘기해. 공무원사관학교에 갔다가 자퇴한 선배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제가 공무원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말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꿈을 9년 동안 꾸었던 꿈이고 제가 군인이 된다면 사관생도가 된다면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고 잘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걸 난 알고도 지원하는 거다. 그런 취지잖아. 주변에 그런 사람 봤는데도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이 마구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 특히 공군에서. 잘 대답할 거라고 생각되네. 그래, 수고했어. 나중에 또 보자. 네.